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또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특히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환경이 됐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제 나름대로 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쉽고 분명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속보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무슨 슈퍼맨이 아닌 속보맨이 됐습니다. 속보맨. 저를 앞으로 속보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장대장 입고로 속보맨. 예.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를 했습니다. 자, 뭐 불과 0.5% 인하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또 0.25%를 인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금리가 사실상 뭐 제로 금리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상 거의 제로 금리다. 그래서 뭐 부동산으로 불붙는다. 뭐 이런 얘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사실상 정말 더 제로 금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 주식으로 가서 지금 뭐 현재 뭐 1900포인트 뭐 거의 20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올랐고 또 거기서 또 재미를 보신 분들이 원유가 뭐 아주 그냥 뭐 바닥이다 떨어졌다 뭐 하니까 원유 가서 거의 빠져 죽었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돈의 흐름이 또 어디로 갈 것이냐, 특히 이 부동산 쪽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자, 이런 부분을 한번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GDP랑 금리를 보면 먼저 금리를 보면 이 빨간색인데요. 2007년도에 금리가 4.8%였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2009년도에 금리가 2%까지 내렸습니다. 예. 근데 현재 그 이후에 2012년에 11년 뭐 3.25%가 올렸다가 다시 1%대까지 계속 유지를 하다가 2015년부터 최근이죠. 0.75%까지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바로 0.5%까지 내렸습니다. 사실상 제로 중에 정말 제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경제 성장률은 2007년도에 5.4%이던 게 2010년도에 6.5%까지 갔다가 2019년에 2.3%에서 지금 이제 IMF에서는 올해 한국이 마이너스 뭐 1.7%를 할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했는데 또 코로나가 좀 잘 방어가 됐는지 KDI에서는 뭐 0.7%, 0. 몇 %,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 성장률은 확실히 작년까지에 비해서는 안 좋은 게 사실이고 또 내년에 또 V자 반등을 할 것이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금리가 인하되면은 우리 집값을 보면은 금리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집값은 보면은 지금 서울 시세죠. 이게 서울 시세 같은 게 평균 2006년도에 3억 5천 하던 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어마어마하죠. 서울 같은 게 평균 시세가 8억 7천. 중위 아파트 중간 가격 1번부터 해서 중간 가격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 통계를 볼 때 그게 9억을 넘어섰죠. 중위 가격은. 전국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의 실물 자산인 바로 부동산에 많이 몰려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이 교과서적인 얘기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만 가지고 집값을 볼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 경제도 봐야 되고 하는데 금리와 집값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바로 이 금리는 계속 내려왔고 집값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맞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 다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동자금입니다. 2019년 지금 작년 1월부터 쭉 보면은 이 부동자금 총액이 945조에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1000조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 부동자금 안에는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뭐 적금, 그 정도의 적금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언제든 주식으로 갔다가 뭐 어떻게 이제 돈의 향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정적인 미래가 예측이 되면은 적금을 장기간 넣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적금도 사실상 적금 금리도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 2%고 그랬는데 지금은 형편없이 떨어졌죠. 예. 정기 적금이 그 정도니까 예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자금이 최근에 주식으로 갔다가, 사실상 부동산은 많이 오는 게 기본적인 흐름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런 걸 우려해서 뭐 대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금 문제, 뭐 종합부동산세, 뭐 양도세 중과 다 쪼여놨단 말이죠. 최근에는 바로 그 비규제 지역을 분양권 전매까지, 입주 때까지 못하게 묶어놓은 게 이 여러 가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를 하려고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 전매까지 미리서 묶어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을 보면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의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 것인가? 기울은 쪽으로 이제 몰리겠죠. 자, 먼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첫 번째로는 코로나발 세계 경제 위기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좀 잡혀가는가 했더니 이태원발 다시 클럽발에서 확진자가 계속 20명, 하루에 20명 이상으로 또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뭐 중국이나 미국, 유럽, 물론 이제 조금씩 다시 개방을 정상화시키려는, 경제를 정상화시키려는, 또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관광도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 자, 이런 게 또 좀 나쁜 점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가 있는 거고, 다음은 지금 구조조정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자동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일자리가 많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발 이 기업들이 안 좋은 환경에 지금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서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 이게 좀 안 좋은 부분인데, 자, 그러면 부동산을 몰릴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는,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지 부정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부동산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긍정적인 거고, 가지고 있지 않은 분한테는 부정적인 게 될 수가 있겠는데, 1,000조가 넘는 이 부동자금이 주식도 이제 1,900선까지, 2,000선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 1,400선부터 계속 거기다 퍼부었는데, 주식이 좀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원유나 이런 쪽으로 했는데 또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면 또 부동산으로 또 흘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특히나 더더군다나 지금 적금까지도 이제 금리가 거의 약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토지 보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올해 연말부터 여러 가지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자, 이 30조가 넘는 이 돈이, 물론 정부에서는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권과 여러 가지 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인들이 그린벨트라는 게 오랫동안 지금 묶여있던 땅들인데 이걸 다시 대토를 많이 받는다? 채권을 받는다? 이건 쉽지 않아 보여요. 뭐 절반만 다시, 절반이면 15조죠. 15조가 다시 현금 보상을 받아서 부동산에 흘러 들어간다 해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되는데, 자, 이런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또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제가 그 영상에서도 제가 서울 6호기 아파트 꾸준히 상승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지금 1위부터 6위가 서울의 6호기 아파트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 일종의 갭매우기, 고가 아파트들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저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너무 싸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거의 제로금리 상황에서 은행에다만 그냥 믿고 맡겨놓을 건지, 아니면 주식도 지금 이제 오를 만큼 다시 또 오른 것 같은데 또 다시 주식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고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올지 여러 영상을 참고를 해 보시면은 그건 여러분들께서 아마 결론을 내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서울의 중저가 이런 쪽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3기 신도시 청약을 준비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또 저희 청약에 관계된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또 거기에 대해 관계된 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인하돼서 제가 긴급 속보를 알려드렸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문자나 또 댓글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시면 또 여러 가지 그 고민들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제가 분석을 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